게임 포켓몬스터를 기반으로 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1997년에 처음 방영이 시작되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인기 있는 시리즈이다. 게임 원작 기반 영상물들의 교과서이기도 하며 이후에 나온 별의 컵이나 요괴워치 등 다른 애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게임 원작 기반 영상물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다. 2011년 4월 1일에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 중에 처음으로 역대 애니들 중에선 11번째로 방영 20주년을 달성했다. 그리고 웬만한 인기 애니라면 쉽게 하지 못하는 연대별 최고 시청률도 기록을 한 적이 있으며 무인편의 평균 시청률은 12%였다. 지금은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탑10에 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송하는 TV 도쿄의 애니메이션 중에선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는 중이다. 생김새나 신비로운 포켓몬이나 전설의 포켓몬과 한상의 포켓몬은 대부분 넘사벽급의 포켓몬으로 등장한다. 라티아스와 라티오스, 세이미 같이 설정상 대량으로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도 있고 팩트같이 전설의 포켓몬이나 환상의 포켓몬을 데리고 있는 트레이너도 있지만 미츠나 칠색조, 루기아 같은 전설의 포켓몬은 포획되고 인간에게 사용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인지 데리고 있는 트레이너는 극소수다. 그래도 시리즈가 갈수록 전설의 포켓몬과 한상의 포켓몬 정도는 악어용, 멜베타를 기점으로 주인공인 한지우가 보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포켓몬스터 W에 들어서는 봉인에 가까운 연출이긴 하지만 무한 다이노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게임에서 스토리 진행이 쉬운 물 스타팅의 대우가 안 좋고 반대로 게임에서 스토리 진행이 어려운 풀, 일부 불꽃 스타팅의 대우가 좋다는 것. 주역의 물타입 스타팅은 대부분 미지나 상태로 남아서 개그 캐릭터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거부강, 엠페르틱 에어는 나은 편이지만 장크로다일, 대짱이, 대검기 개똥은 이 점이 두드러진다. 또 지우가 소유한 물타입 스타팅들은 최종 진화를 절대 안 한다며 자연히 활약이 떨어지는 전통도 있다. 불꽃 타입에서는 게임에서 스토리 진행이 무진장 어려운 리자몽은 지우의 초대 에이스이고 역대 스타팅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는 베이리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며 3세대 스타팅 중 진행이 가장 어려운 나무킹은 지우의 A집팀 에이스이다. 본래의 모습과는 모습이나 크기가 묘하게 다른 포켓몬들도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지우의 이상의 씨와 보미의 이상의 씨는 무늬 모양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특히 오렌지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에 비해 덩치가 훨씬 큰 이상의 씨와 잉어킹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크리스탈 롱스톤 등 일반 롱스톤들과는 색깔이 완전 다른 포켓몬도 등장했고 썸문에서 나온 더시마사리도 통상 개체와는 색깔이 다르다. 게임에서는 위력이나 면역률이 낮아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도 애니에서는 강한 기술로 연출되거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채롭다. 덩굴 채찍은 게임에선 겨우 위력 35짜리의 입성용 기술이지만 애니에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야생 포켓몬이나 최종 진화형 포켓몬이나 잘만 쓰고 다니며 슈퍼끼는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상대라도 얄짤없이 움직임을 봉인할 수 있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다. 턴제로 대전이 이루어지는 게임과는 달리 포켓몬 배틀이 리얼타임으로 벌어지다 보니 여차하면 기술을 2개 이상 연계하여 연속 콤보도 때려박기도 한다.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성보다는 기술 자체의 이펙트가 중요시된다. 그러다 보니 풀타입 포켓몬한테 하이드로 펌프를 지르는 트레이너도 많다. 또한 게임과 달리 붙이는 기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애니메이션상에서 슈퍼타입 기술인 연동력과 사이코 키네시스는 치트급 기술로 묘사된다. 그 외에 지우의 피카츄가 자주 하는 경우인데 상대가 물에 젖어있거나 물속에 있을 경우에는 전기 공격의 위력이 올라가는 현실적인 전개도 많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꽤 오랫동안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시리즈다. 게임 시리즈와는 다르게 초대부터 W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방영되고 있다. 중도 종용의 여파와 외색 문제로 잘린 에피소드, 몇몇 미방영 스페셜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거의 다 방영되었다. 갑자기 포켓몬스터에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을 만들 정도로 역대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유례없는 인기를 끌었지만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 중인 현재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방영한 시리즈이지만 한지우, 로켓단 3인방을 제외하면 성우가 더빙하는 곳의 사정으로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다. 무인편에서 에이즈로 넘어가면서 모든 성우가 물갈이된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주인공이 계속 주인공 자리를 유지하면서 나이를 먹지 않고 그러면서 실력은 점점 향상되고 있는 구조이다. 이런 특수한 캐릭터성으로 인해 각 시리즈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력은 점점 올라가는데 주인공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 결국 지우의 행적들은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빙빙 돌게 된다. 주인공을 바꾸자니 지우는 물론 피카츄도 잘릴 테니 이는 수익에 크나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대개 주인공이 교체되면 정든 캐릭터가 바뀌니 당연히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기까지 한다. 몇몇 1세대부터 포켓몬을 보고 자란 올드 팬들은 아예 뒷비는커녕 초대 후반부 때 이 애니메이션을 끝냈어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에이즈와 뒷비 때도 역시 지우의 실력은 이미 높아져서 성장하는 내용이 잘 다뤄지는데 계속 리그 우승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있었다. 지우 하차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지우가 정말로 주인공 자리를 내려놓는다면 어색할 것 같다는 팬들도 다수. 오렌지 제도 에피소드와 베스트 위시에서 웅이를 하차시키고 오렌지 제도에선 관철, 베스트 위시에선 덴트를 동료로 넣었을 때도 어색하다, 웅이 내놔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던 걸 감안하면 주인공을 바꾸는 건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경우 내부 혹은 외부에서 사건이 터져 결번 처리되거나 방영되지 못한 에피소드가 시리즈당 하나둘씩 존재한다. 초대 38화 전내전사 폴리곤 1997년 12월 16일 방영. 그 전설의 포켓몬 쇼크를 일으킨 에피소드. 방영 당시에 38화로 방영되었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결번 처리하고 재방송이나 비디오, DVD, 애니판, 코믹스 수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당연히 볼 수 없는데 다만 일본 방영 당시 비디오로 녹화한 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긴 하다. 일단 방영을 한 에피소드이기는 하기에 공식적으로 에피소드에 포함이 되기는 한다. 실제로 2017년 11월 9일 방영되는 포켓몬스터 썸문 49화는 이 에피소드를 제외할 경우 999번째 방영 에피소드이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로 카운트되는 걸 보면 정식 에피소드로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 코믹스북이나 둘러보기 가이드의 경우는 초대 37화 다음에 39화 에피소드가 오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어 38화는 그냥 공란 취급 받는다. 에이지 100이라 흔들리는 섬의 싸움 미꾸리 대 매깅 2004년 11월 4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2004년 10월 23일 발생한 니가타 추에스 지진으로 인해 방영이 불발되고 당일에는 다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결국 에이지 종영 때까지 방영되지 않았고 DVD에도 미수록되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에서 지진이 등장하지 않게 된 건 이때 이후부터라고 한다. BW23화에서 24화 로켓단대 플라스마단 2011년 3월 17일에서 3월 24일 2주간 방영 예정이었으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방영이 불발되고 당일에는 이후에 에피소드가 앞당겨서 방영되었다. 결국 BW 종영 때까지 방영되지 않았고 DVD에도 미수록되었다. 이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와 다르게 원래 BW 애니메이션의 주요 스토리 라인에 속한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이후 스토리 진행이 꼬이게 되고 BW의 전개가 꼬이는 시초가 되었다. 원래부터 이렇게 오래 만들 예정이었던 건 아니고 초대 제작 시기에는 4쿨 제작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스토리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초대편 초반부에는 추후 나오는 시리즈보다 지우의 배지 획득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포켓몬 쇼크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일본 내에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후속 시리즈가 속속 방영되고 이는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켓몬 쇼크 이후 얻게 된 일성의 인기에 4쿨내로 끝날 예정이었던 관동지방 편에 성도지방과 연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오리지널로 넣었던 오렌지 제도편, 이후 자연스럽게 성도지방 타이틀이 바뀌면서 호연지방 등 다른 지방으로 이어지면서 한 타이틀당 100화는 가볍게 넘어가는 장편 시리즈가 된 것.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